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PCM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은 레이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했어요. 오늘은 뭔가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답을 드리려고 영상 앞에 앉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남겨놓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 연말만 되면, 특히나 이렇게 그 연말 12월이 되면 유난히 모임도 많고 들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우울해지고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느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를 많이 좀 다독거리기도 하지만은 동굴 속으로 이렇게 좀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안해서 있는 건지 두려움인지 이런 것도 모른 채 혼자서 스스로 달래고 자책하고 이러다가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를 다독이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괜찮아, 또 지나가, 새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제 우울했던 마음들, 그리고 이렇게 다운되는 마음들을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어제도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다운돼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런 다운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책에서도 나오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또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25년도 유난히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뭔가 하면 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몰입을 하죠. 어,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것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결과는 늘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오늘 이 네이달리오 책 원칙에서 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폐쇄적 사고, 개방적 사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폐쇄적 사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폐쇄적 사고는 전형적인 저더라고요. 제 안에 갇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과도 나오고 이러니까 누군가가 이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쇄적 사고가 왔을 때 실은 이 안에 질문을 해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은 지나쳐 버리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괜찮아, 너 열심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그대로 묵혀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년 12월이 됐을 때 유난히 그랬던 거는, 저에게 그 원인은 항상 그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아니고 이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책임과 생존의 불안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 사고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90% 이상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맞는 선택이라고. 그리고 뭐 지금 특히 저희 나이는 이제 이 나이에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러면서 굉장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과 이 내려옴, 이런 무게감은 그대로 해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고 또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더 먹어가서 이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단계의 문제를 보지 않게 되니까요. 항상 안승환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전의 문제인지 지금의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폐쇄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더라고요. 저는 늘 A, B를 건너뛰고 바로 C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힘든지는 보지 않고 뭐 그래도 잘했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면 돼, 이렇게 스스로 혼자 달래면서 버텨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는 거였죠. 그게 바로
폐쇄적 사고였다는 거를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에서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건데 그게 왜 쌓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우리가 폐쇄적 사고라는 게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늘 이런 언어들을 들어봤는데 실은 우리가 폐쇄적 사고에서 개방적 사고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은 책에서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제가 제 삶에서 이번에 제가 또 어제 그 무너짐을 느껴지면서 아, 제가 이게 폐쇄적 사고였구나.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이맘때가 되면은 그리고 왜 그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넘어가고 골마 터져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또 그걸 덮고 이래 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우울증으로 왔었고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고 이렇게 왔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어제 영상을 통해서 아, 제가 이 원인을 알아차렸는데 그게 이제 개방적 사고로 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 독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책에서 이 원칙의 책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문장이 이 사고의 흐름이 바뀌려면은 적어도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18개월 이상을 계속 그 패턴을 하면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고의 흐름이 바뀌는 것조차도 지금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오늘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딱 지금 18개월이더라고요. 이 PCM, MF, 1대1 코칭을 이 독서를 시작한 지가 18개월이 제가 작년 7월부터 6월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는 바뀌어 가고 있구나를 오늘 이 또 독서 나눔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안에 폐쇄적 사고가 조금씩 개방적 사고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폐쇄적 사고이신가요? 개방적 사고로 이미 가고 있고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제 저는 제가 개방적 사고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개방적 사고가 완전히 된 사람도 아닌 거고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 얻어간 건 제가 있어요. 이제 저는 원인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원인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박스 밖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어느 순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 결과보다도 그 중간에 A, B, C를 먼저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 이게 개방적 사고의 시작이라는 거를 오늘 이 원칙 책을 읽으면서 같이 또 나눔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결과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원인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우리 PCM 수업에서도 하듯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언어가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뭐 3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대학 교수 못지않게 모든 이 언어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늘 거기에 사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는 거.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의 흐름을 바꾸면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바뀌는 것만도 인생으로 바뀌지 않고요. 사고의 흐름이 멈춰져 있으면 더더욱이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저 또한 제가 1년 반 전에 저와 그리고 1년 전에 6개월 전에 저를 보면서 이제서 제가
개방적 사고로 가고 있구나를 이제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변화를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고, 이 변화는 제 삶을 조금씩 분명하게 가볍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또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저희 주 옆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고 저는 주 옆에서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서 임원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또 뒷정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5시에 먼저 가서 또 이거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임원 선출도, 회장님 선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남아서 마지막까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업이 저는 저에게 굉장히 우선순위거든요.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만큼은 어떠한 것도 제가 1년 반 동안에 하수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유튜브를 한 번도 안 찍지를 않고,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18개월 되는 시점에서 제가 어제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거, 왜 이게 다운되고 우울한 거 또 알게 된 것만도 굉장히 제가 어제 기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제 그 내용과 너무나 접목이 되면서, 내가 정말 개방적 사고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다 보니까는 굉장히 가벼운데, 오늘 또한 그 총회에서 끝나고 나서 벌써 그 안에서 저는 오늘 좀 늦어질까봐 저희 이제 대표님에게 이, 이 핸드폰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어요. 카메라를 켜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저희 회장님이 발표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여유 있게 또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명확해졌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거. 그렇다고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쭈삣쭈삣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했으니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잘, 그리고 괜히 이렇게 다 어울리는데 나만 좀 먼저 빠져나오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끼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낄 상황이 아닌데도 끼어서 하나를 또 놓치는,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분명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될 거, 그리고 제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는 것들을, 이게 명확해지다 보니까 제가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오늘 또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뭐 바뀌어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만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 끝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질 수 있어도 2026년은 조금은 다른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질문을, 나는 지금 결과만 보고 있는 걸까? 원인을 보고 있는 걸까? ABC는 건너뛰고 CD로만 가는 걸까?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걸까? 나쁜 흐름으로 가는 걸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폐쇄적 사고를 가지고 있나?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폐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씩 개방적 사고로 바뀌어 가보려고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이 뭐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차림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2025년은
정말 조금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질문이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질문하라, 질문하라. 그런데 저도 아직은 질문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 부동산 일도 하고 있잖아요. 고객과의 이 질문이 되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져요. 일단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돈이 얼마 있어요, 뭐 무슨 집을 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삶과 가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찾으려고, 정말 나를 찾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시장님에게 요즘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긁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처된다 그러고, 하지만 그거를 들여다보면 긁히는 거는 내 안에 원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는 내 안에 긁힘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뭔가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심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긁힘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이 상처 줬어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왜 저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저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밑으로 찾아서 가다 보면은 그게 원인이 나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됐어, 결과만 말해. 기승전결 빼고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이 길어. 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상처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임팩트 있게 전달도 잘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전달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딱 끊으면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죠. 나도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인 의식을 많이 예전에는 했거든요. 그거는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상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보이지 않게 또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다들 이 음식을 먹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남편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는 이렇게 남편들 이야기, 특히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이 상처라기보다는 그 안에 끼지를 못했던 거죠. 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이 새우 하나를 가지고 이 어떤 분은 아직도 오래됐는데 이제 남편이 그 새우를 까줘야지 먹는다고 이제 하고, 어떤 분은 뭐 본인이 까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각자 까서 먹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예전에 저는 그냥 거기에 뭐 침묵을 한다든지 그냥 웃기만 한다든지 그랬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 아이가 직장에 2급이 있는 거에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던 거는 일부러 말을 못한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싫어서. 저희 아이는 계속해서
이 성장해 나가는 아이인데 직접장애 2급이라 그러면 어느 틀에 딱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지금은 누구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어, 자랑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 딸하고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해요. 저희 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걔가 퇴근하는 시간에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이 시댁 쪽에 이 아이 한 대에 그게 있어요. 쌍둥이 유전자가 있고요. 한 대에 약간의 이런 이 뭐 자폐라든지 이런 아이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대에서는 저희 아이가 됐고 그 때도 이렇게 있고, 근데 저희 딸이 오늘 이제 하다가 속마음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낳는 게 무섭대요. 자기 대에 혹시라도 그런 이 아이가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였으면은 그 말을 들었으면은 걱정을 했을 건데, 저도 모르게 그런 아이가 나온다 그러면 축복이 될 수 있어.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또 얼마나 이 키워보신 분들, 물론 장애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고 그 가정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주는 또 행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애가 태어나도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같이 가면 돼, 그리고 정상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억지로 달래주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그 정도로 열린 마음이 되고, 제가 제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한테 와준 게 너무 감사함으로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말로 제가 표현하지 못했으면 여전히 제 안에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은 이 안에서 계속 투명하게 다 말하라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이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문제 사고를 폐쇄적으로 내 안의 것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어떤 게 문제일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거 문제를 다시 덮어버리고 보다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훨씬 삶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